자, 오늘은 근처 공원 가갖고 도시락을 좀 까먹고 올까 합니다. 삼각김밥 하나하고 라면 하나를 사왔는데 점심이나 먹고 좀 오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오늘도 또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게 피크닉 라이딩입니다. 피크닉 라이딩은 가서 뭘 먹어야지 피크닉 라이딩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벤치도 있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라면이나 똑같은 삼각김밥을 거기서 먹으면 더더욱 맛있을 것 같아갖고 오늘은 이제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다가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식후땡으로 믹스커피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좀 달달한 믹스커피를 안 먹긴 하지만 또 라이딩하고 와서 당 떨어질 때 믹스커피를 먹으면 좀 맛이 있죠. 그래서 믹스커피도 갖고 오고 컵도 갖고 오고요. 물도 끓여서 마고병에 넣어갖고 근처 편의점에서 오다가 짬뽕면 하나 하고 삼각김밥 하나를 사왔습니다. 삼각김밥은 약간 차가우니까 전자레인지에 한 30초만 데펴갖고 아주 뜨겁지 않게 약간 미지근하게, 왜냐면 뜨거운 국물만 먹을 거니까 뭐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은 이제 늘 가던 코스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또 저녁에도 비가 온다고 이렇게 일계보가 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비 오기 전에 빨리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하늘에 좀 구름이 껴있죠. 오늘은 이제 배경에 구름이 좀 많이 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강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또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에이스타운을 지나가고 있고요. 또 비닐하우스를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찍는 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다양한 앵글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좀 찍고요. 다음에는 이제 셀피 스틱 이런 거 갖고 와서 좀 찍고, 무엇보다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 끽 하는 소리가 없어졌죠. 저번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끽끽거려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뭐 아무도 그런 안 적으셨어요. 근데 괜히 끽끽거리면 불안하죠. 근데 저도 또 끽끽거리면 주변 사람들도 보고 미안해. 앞에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가 있는데 제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끽 하면 아무래도 그 아줌마도 깜짝 놀래. 끽 하면. 그래갖고 이거를 고쳤는데 브레이크에 기름이 묻었어요. 왜냐면 이 자전거를 사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스티커가 많이 붙었는데 스티커 끈끈이 남아있는 게 좀 꼴 보기 싫어서 다이소에서 끈끈이 지우는 그 스프레이를 사왔어요. 그걸 뿌리면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거기에 좀 기름이 닿았나봐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니까 끽끽 소리가 나는데 그걸 닦는데 또 최고가 퐁퐁 아니겠습니까? 식기세척 퐁퐁. 퐁퐁이 또 기름기 닦는 건 또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디스크 브레이크를 퐁퐁으로 닦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오늘 전혀 끽끽 소리가 안 납니다.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 지금 전혀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훨씬 더 쾌적하게, 그리고 엊그저께 영상 제가 올렸던 거는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거든요. 엄청 부는 날이었는데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까 좀 걱정했는데 이 옆에 있는 요 솜털 요거를 얘기해드렸죠. 데드캣이라고 합니다. 방송 용어예요. 죽은 고양이. 고양이 죽은 분 이렇게 있나? 하여튼 요건 조그만 버전이고 방송국에서 쓰는 큰 마이크는 진짜 고양이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를 잔인하게도 죽은 고양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데드캣. 데드캣이 있어갖고 바람 소리를 다 잡아주고 있어요. 웬만한 또 잡음도 많이 또 잡아주고 있고요. 마이크가 좀 성능이 좋아요. 몇 년 사이, 유튜브 한 몇 년 사이도 이 마이크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이크들 성능도 꽤 좋아지고 확실히 또 촬영 장비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참 쾌적한 영상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K로 찍고 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TV 또 집에 인터넷 또 속력이 빠른 분들은 자동으로 4K 60프레임으로 보여줄 거예요. 4K 60프레임으로 보여주면 이 화질이 또 끝내주지. 진짜 생생합니다. 나뭇잎 하나하나 다 보이고 생생합니다. 앞에는 미군 부대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라서 차가 별로 없네요. 모닝. 역시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잘 받아줍니다. 아시죠? 원래 인사를 잘 받아줍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카페에 있는 초를 갖고 가볼까? 어디를 가볼까? 좀 궁리 중인데 여기는요 신호등이 좀 깁니다. 차들이 되게 빨리 와요. 그래서 꼭 신호등을 지켜서 가야 됩니다. 저쪽 앞으로 가면 원정리에요. 저 앞에 세븐일레븐. 이게 관광렌즈라서 앞에가 좀 가까이 있는 것도 꽤 멀리 보여요. 세븐일레븐이 좀 깨알만하게 보일 텐데
세븐일레븐 들어가는 데가 먼저 번에 보여드렸던 원정리라는 곳입니다. 미군 장교들이 많이 사는 원정리라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지금 왼쪽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가 왼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좀 보고 저도 맞춰서 자동차와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전거는 원래 자동차와 똑같이 가야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 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은 어린아이 65세 이상의 노약자가 아니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도에서 자전거 타도 되나요?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인도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는데, 인도만 계속 다니고 있으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랑 또 자전거도랑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보도블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겸용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 겸 인도 도로. 여기는 그냥 타고 가는 게 맞죠. 이 앞에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은 자전거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빨간색 보도블럭이죠. 여기는 자전거 갈 수 있어. 근데 보도블럭이 너무 엉망이야. 관리를 안 했어. 찾기로 하는 게 편해. 제가 찾기로 가냐? 불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합법입니다. 자전거는 찾기로 가는 게 오히려 합법이에요. 미국에서 말은 어디로 가는 게 합법일까요? 말도 찾기로 가는 게 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에 인식이 좋아지셔갖고 자전거도 이제 차도로 간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이제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고요. 미국도 저 시골 가면 자전거 찾길 나왔다 빵빵거리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어요. 당연히 어디 가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적어도 이 안정리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저한테 빵빵 거린 적이 없어요. 빵빵 거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도로인데 안 가봤던 길로 갈 거예요. 옛날 여기 가면 왼쪽으로 갔고 내리공원 쪽으로 갔었는데,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공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내리공원은 그냥 내리꽂아 밟는 데입니다. 경사가 좀 심해요. 내리공원인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카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별빛나루라는 카페가 있죠. 작년에 생겼어요. 별빛나루 카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라이더 위주의 카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먹는 게 좀 돈이 아깝죠. 카페에서 커피숍. 앞에는 멋있게 옷을 입으신 어떤 분이 자전거를 멋있게 타고 합니다. 저는 저렇게 뽀다구는 안 합니다. 뽀다구는 안 났죠. 여기서 왼쪽으로 안 가고 오늘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전 저렇게 뽀다구는 안 나지만 그냥 편안한 라이딩.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는 뽀대나인 라이딩, 어우 자전거 동호회도 사람들 많다. 일요일이라서 자전거 타고 나오신 분들 꽤 많네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중에 나오면 진짜 텅텅 비는데 일요일이니까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옆에는 늪지대라서 저분 낚싯대 들고 하시는데, 와, 여기 물고기 잘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거든. 이런 데가 물고기가 되게 잘 잡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오늘 햇빛도 안 나오고 살도 안 타고. 그래도 선블럭은 발라야죠. 왜냐하면 이게 구름이 꼈어도 자외선은 다 통과를 하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선블럭은 당연히 발라야 됩니다. 현재 위치는 793 자전거 길입니다. 이쪽으로만 오늘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또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저번에 이쪽에 조금 가보다 말았는데 끝까지 안 가봤습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쉬는 데가 있겠죠. 쉬는 데서 컵라면, 그 다음에 삼각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노수방 어디 가나 밥 먹고 가야지, 집에 된장찌개 있네. 근데 저는 오늘 나와서 맛있는 피크닉. 오늘 컨셉은 피크닉입니다. 소풍 나온 라이딩.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거기 플로렌스죠. 플로렌스, 피렌체라고 합니다. 이탈리안 말로 피렌체, 미국식으로 하면 플로렌스, 두아모라는 성당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이탈리아의 경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해요. 거기 많은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미술품도 있고,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다비드상도 거기에 또 박물관에 있고 뭐 이런 곳인데, 거기 플로렌스 뒷동산이 있어요. 뒷동산인데 조금 약간 언덕백인데, 이제 올라가면 저녁 노을을 보면 도시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두아모라는 성당이 워낙 크니까 혼자 우뚝 서서 보이는데 너무나 고즈넉하니 예쁩니다. 근데 그 이탈리안 사람들 좀 낭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식탁보 있죠. 식탁보 같은 걸, 그것도 체크무늬 되어 있는 예쁜 식탁보, 그거를 쫙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와인, 그다음에 바게트, 샌드위치 이런 걸 끊어서 노 부부가 이렇게 먹는 모습이 있어요. 아, 참 진짜 낭만적이야. 저도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거죠. 자전거에다가 이제 좀 뒤에다 짐을 씌워갖고 식탁보드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와인, 뭐 와인 아니라도 좋죠. 예, 뭐라도, 예, 음료수, 샌드위치, 그다음에 그냥 그거 즐기고 이렇게 딱 오면 되는데, 이게 원래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도 DUI예요.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예,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안 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 없는 곳에서 술 마시고 주차장에서 한번 타봤는데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실지 떨어져 갖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위험합니다. 남 들이받는 거 둘째치고 우선 본인이 먼저 꽈당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자전거는 안 탑니다. 예, 술이 뭐 다 깨야지 뭐 가든가 할 텐데, 그게 아니면 술 먹고 자전거는 좀 안 탑니다. 와, 여기도 또 나름대로 또 이쁜 곳이 많습니다. 예, 또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늘진 곳 보면 미지의 세계 같아요. 예. 진짜 이쁘죠. 예. 자, 오늘 요거 받침대를 안 갖고 왔구나. 나 바보야. 왜 받침대를 안 갖고 왔지? 이따 이렇게 목걸이 갖고 어떻게 받침대를 해갖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사 및 야영금지. 저는 취사는 아니죠. 예. 취사는 가스불을 켜놓고 하는 게 취사입니다. 예, 불을 켜놓고 하는 거는 금지예요. 왜? 산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예. 취사는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컵라면 같은 거 끓여 먹는 거는 괜찮아요. 아, 여기로 왔다. 여기 이제 카페 에고라고, 예, 오른쪽에 담벼락 위에 보이죠? 예, 저 위에 층은 요 카페를 하신 분이 살아요. 예. 그리고 밑에 두 개 층은 카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전에 이제 차를 타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쑥 걸어간 적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집들도 좋죠. 예, 강뷰로. 럭셔리는 또 미국 장교들이 사는 또 집이다. 저런 것도 렌트비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400만 원 주고 올 일이 없지. 예. 여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차를 타고 이쪽까지 와본 적이 있어요. 더 가다 보면 좀 쉴만한 곳이 나올래나? 저 반대편은 벤치도 있었고 좀 쉬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731번인데 지금 661번이에요. 예, 구분이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갖고 뭐 찾아오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제 몇 번 있는 데서 뭐 다쳤어요,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그러면 얼른 구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교회도 있고요. 어필인데 어필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전기 자전거니까. 예, 이런 거 보통 자전거면 이제 죽어라 밟아야 되는데 미리서부터 밟아야 돼. 그래야지 좀 속력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어필은 뭐 별것도 아닙니다. 예. 조금만 밟아주면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여기 먼지 번에 원정리를 갖고 들어왔던 곳이네. 아, 원정리를 갖고 들어왔던 길이 여기로 연결됩니다. 아, 몰랐네요. 아, 여기는 먼지 번에 보시던 길이에요. 예, 원정리를 갖고 들어왔던 길. 자, 오늘 날씨가 흐려. 이따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근데 아까 저기만 사람 많고 여기 오니까 또 사람이 별로 없네. 예. 봤던 길 또 보지만, 예, 얘기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궁시렁 대면서 자전거 피크닉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10시 17분밖에 안 돼갖고 브런치로 고상하게 해물 짬뽕면을 먹을 것 같아요. 장조림 삼각김밥이 있길래 그걸 사왔습니다. 장조림을 제가 좋아하는데 장조림 삼각김밥은 무슨 맛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장조림 삼각김밥도 사왔습니다. 이제 자전거도 이제 많이 세팅되고 브레이크도 소리 안 나고, 이제 편해요. 아주 편하게 라이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직선만 쭉 나오고 있는데, 와, 왼쪽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SRT 고속기차가 지나갑니다. 엄청 빨라요. 예. 야, 저건 SRT 고속기차네. 여기를 지나서 지제를 지나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천안입니다. 천안. 다음 역은 천안 아산역. 예, 천안역이죠. 천안역인가 천안 아산역인가 모르겠다. 천안 아산역으로 내나? 그 부산까지 갑니다. 여기서 한 2시간 한 15분? 그 정도면 2시간 반이었나 15분이었나? 그 정도면 부산까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또 닭이 오네. 지금도
닭 소리 녹음될는지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닭이 왜 우는지 몰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 느려 터진, 저 게을러 터진 저 닭, 제가 한 얘기 있죠. 예, 닥쳐. 예. 닭이 또 울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번에 전기자전거 누가 하나 버리고 왔는데 그거 수거해 갔네. 예, 알파카 전기자전거 있었는데 수거는 해갔습니다. 와, 내리막길이에요. 방금 전 저분은 올라오려고 힘들었겠다. 소바도 좋죠. 예. 오늘은 그래도 햇빛이 없었고 반짝반짝 반사되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안 지키겠어요.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반사가 심해서 좀 방해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기차가 지나갔던 다리입니다. 이게 경부선 지나가는 기찻길이에요. 요 앞으로 아까 고속기차가 쫙 지나갔죠. 저 앞으로 가면 그때 뭐가 있었죠? 예, 갈대숲이 있었습니다. 수수로 된 숲이 있었어요. 수수가 많이 있었던. 거기 근처에 벤치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맛있게 짬뽕면도 먹고. 오, 또 기차 또 지나가. 저거는 일반 기차입니다. 저건 KTX예요. 보니까 아까 건 SRT입니다. 앞뒤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자, 언덕배기가 또 나옵니다. 하지만 뭐 전기자전거니까 언덕배기 정도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주 쉽게 올라갑니다. 언덕배기를. 야, 이거 그전 자전거 같으면 서서 댄싱을 쳐야 돼. 이렇게 영차 하면서 가야 됩니다. 네, 별로 무서울 거 없다는 거죠. 그래도 주말이라고 자전거가 조금 많이 보여요. 예,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전선에서 다니지 못하네요. 날파리가 없어갖고 오늘도 날파리 단백질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2번 쓰고 계시는 게 날파리 들어오는 게 막는 게 제일 커요, 솔직히. 예. 뭐 공해도 있다지만 지금은 뭐 공기가 좋으니까 공해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날파리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자, 여기는 평택 시내를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또 내리막길 곱습니다. 장전에 날파리 들어올 뻔했다. 아침 안 먹고 나왔더니 슬슬 출출해지기 시작해요. 저쪽 가서 라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는 은근 오르막 내리막 길이 많다 이거. 자, 아주 쉽게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전기자전거 타다가 나중에 다른 자전거는 못하겠다 이제. 날파리 떼들이 많네. 나도 빨리 저거 2번을 좀 구해야지. 날파리 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분은 핸들이 트라이애슬론 핸들이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앞으로도 잡을 수 있고 아래로도 잡을 수 있고 옆으로도 잡을 수 있고 특별한 핸들입니다. 저기 왼쪽으로는 평택 시내가 보이죠. 예. 저기 크레인 있고 3채 4채 짓고 있는 곳이 저기 통목시장 앞입니다. 저기 아파트를 사면 참 편하긴 편할 것 같아. 시장 앞에 있고 살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분양가 뭐 7억 뭐 6억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 동네에서 요즘에 그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죠. 투자도 없고 사실상. 그래갖고 야, 오늘 여기는 오르막 내리막길이 되게 많네.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갔다가. 저 앞에 이제 쉬는 데 나왔습니다. 먼저 빼봤던 갈대숲. 여기 갈대숲 안에 벤치가 있었거든. 저기 적당한 데를 좀 찾아갖고
사람들 너무 많은 데서 또 컵라면 먹고 있으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적당히 사람 없는 데서 밥을 먹고 브런치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장창창창 아장창창창창. 저 안에도 또 쉬는 데가 있거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저 강가 옆이 좀 더 로맨틱 하잖아요. 저기도 보니까 그늘막 있는 거 보니까 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쉬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 그늘막 있는 쪽. 오, 잠자리가 있어. 이것도 저 생각 없는 잠자리. 지금 벌써 나오면 어떡해. 가을인데. 잠자리는 원래 가을 돼서 나오는 건데 벌써 잠자리가 돌아다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저쪽 방향이에요. 저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와봤던 곳인 것 같아. 여기 뭐 철새도 나온다 그러고. 저 그늘막 저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밥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나만의 공간 같잖아. 길도 좋고. 좋습니다. 식탁은 없는데 좋아요. 여기로 정했습니다. 저 먹고 갖고 온 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짬뽕 먹을 거고요. 이렇게 보호병에다가 뜨거운 물 담아왔고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 갖고 왔고요. 편의점에서 당연히 젓가락 갖고 왔고, 당연히 쓰레기는 수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레기백도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커피 믹스와 컵도 있지요. 자, 이렇게 갖고 맛있게 좀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찍혀야 되는데, 자, 진짬뽕. 장갑은 인간적으로 좀 벗고 편하게 먹자. 저기 누가 우유를 먹고 우유값을 버렸어. 나쁜 놈들. 좀 쓰레기 좀 버리고 하지. 나처럼 이렇게 다 들고 오든가. 사람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맹꽁이 서식 안내지예요. 맹꽁이 서식 안내지. 끓는 물 집어넣고 4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뚜껑 열고요. 소스도 뭐 2개나 있어. 잠깐만, 여기다가 요거를 먼저 끓여야 되겠다. 커피하고 요거는 우선 여기다 끓여놓고. 이것도 액상 스프네. 소스가 2개가 있어.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이건 미국에도 팔거지. 미국에 파는 거는 이제 고기 같은 게 안 들어가야죠. 자, 집어넣고 매운 기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요거 집어넣고 커피 2잔 딱 뽑을 만큼. 아침에 끓여니까 너무 좋아요. 뜨거운 물은 편의점에서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전 집에서 정수기 물 일부러 끓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눌러놓고 4분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맹꽁이 서식처 보여드릴게. 여기가 먼지번에도 왔는데 저도 제대로 안 읽었거든. 맹꽁이 서식 안내. 학명이 카울루와 모레 알리사. IUCN 레드리스트 관심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제 맹꽁이가 멸종위기가 됐어. 산란기가 5월부터 7월 말이야. 요즘에 산란기네. 5월쯤 땅속에 나와 장마철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때네요. 지금 6월 초니까. 올챙에서 어린 맹꽁이 성장 후 8, 9월달 주변 공원과 녹지로 이동하고 11월부터 땅속에 동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맹꽁이가 산다고 합니다. 오늘 운 좋아서 맹꽁이를 찍을 수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아직은 맹꽁이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좀 편하게 밥을 먹고 피크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게, 조금만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여기다 이렇게 갖고
자전거에 묶어놨다가 집에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쓰레기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되겠어요. 저쪽에 누가 우유곽도 버리고 여기도 좀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네. 자기 봉지는 좀 자기가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먹으면 조금 싱거워 혹시. 조금 떠서 여기다 넣는 걸 하고 국물 먹어야지. 얼큰하다. 라면을 집에서 먹으면 맛없는데 바깥에 먹으면 몇 배가 맛있어. 솔직히 먼저 번에 그 삼양라면 1963 그것도 집에서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맛있긴 맛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장조림이 이만큼 들어있네. 장조림하고 계란. 이거 라면만 먹으면 좀 속이 허하니까 밥 먹는 거고, 조금 고상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식탁보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혼자라니까 이렇게 혼자 브런치를 먹고 있습니다. 진짬뽕이 맛있어. 제가 진라면 좋아하는데 미국에 있는 진라면하고 한국에 있는 진라면하고 맛이 달라요. 원래 삶은 달걀도 하나 갖고 올라왔는데 못 갖고 왔어요. 편의점에 팔긴 파는데 그거는 맥반석 달걀이고 나비가 날라네요. 삶은 달걀 하나 갖고. 자, 이제 저는 브런치를 다 먹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어떤 어르신분이 오셨어요. 전기장을 타고. 그래서 먹고 와서 물이 남았는데 제가 믹스커피를 2개 갖고 왔는데 컵도 딱 2개인데 물도 딱 2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나눠드리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와, 정정하십니다. 건강하시고 MTB를 좀 타셨는데 이제 전기자전거로 좀 바꾸셨다고, 한번 사고가 나갖고 좀 허리를 다쳐갖고 편안한 전기자전거로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얘기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고, 이 동네 근처에 길 있죠. 어떤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서 그런데 뭐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동탄도 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충청도 입장, 천안 옆에 입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또 저수지인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또 가볼까 해요. 입장도 가신다고 하고, 삽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고, 배터리 이거 갖고 삽교를 가기는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삽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2칸 남았어요. 왜냐면 어저께 라이딩하고 제가 충전을 따로 안 해갖고 2칸 남았고, 이제 집에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로드바이크를 보면 미국에는 제 로드바이크 갖고 왔고 좀 타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기자전거에 맞들여갖고 이제 로드바이크 못할 것 같아요. 햇빛은 하나도 안 나요. 오늘은 햇빛도 안 나고 하늘에 계속 구름 낀 거 보이죠? 배경으로. 자, 조금 전기 파워를 좀 올리고 이제 슬슬 11시가 돼가니까, 지금 딱 11시인데 11시가 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어저께 닦기를 잘했다. 그거 미리 좀 닦아 놓을걸. 옆에 논에는 이제 농약 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거 셀피봉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번 영상에는 좀 셀피봉 들고 왔고 좀 다른 각도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왔던 데가 원정리 있는 데였거든요. 갈 때는 좀 원정리 쪽으로 해갖고 가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일 먼저 번에 보시던 데니까 지겹잖아요. 똑같은 길 나오면. 그래서 원정리 쪽으로 해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햇빛이 안 나오니까, 햇빛 안 나온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게 있어요. 이제 한국에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됐어요. 저번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 도로로 못 갈 데가 없다 그러고, 평택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거의 다 평지예요. 평택이. 예. 되게 이제 LA, 예, 라스베가스 이런 데처럼 평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어필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자전거를 타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들 구석은 없는 동네긴 해요. 저 앞에 오신 분들은 이제 어필이니까 좀 힘들죠. 예. 여기 내리막길이니까, 내리막길에는 속력이 많이 붙어요. 예. 페달 안 밟아도 30km 나옵니다. 여기를 아까 오던 길로 쭉 가면 입장까지 간대요. 입장. 예. 천안 옆에 입장이라는 곳인데 그쪽에 또 저수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따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전화기 고정하는 거, 예, 요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좀 궁리를 해봐야 되겠어. 앵글도 똑같은 앵글만 계속 나오면 좀 지겨우니까 좀 다른 앵글 나오는 걸로 좀 바꿔봐야죠. 예, 25km면 15마일 정도 되거든요, 시속. 예, 맥시멈 25km가 전기자전거 그 법률상 정해진 거라서 25km 이상 속력이 나면 전기자전거에서 여기 동력을 전달을 안 해요. 예. 자동으로 끊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25km 정도면 그냥 다니기, 마실 라이딩 다니기는 좋고, 어디 좀 장거리 갈 때는 조금 좀 속력이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죠. 예. 자, 내리막길입니다. 좀 조심하고. 저분은 또 밑에서부터 이제 댄싱이라고 이제 서서 이제 자전거 타는 거, 서서 페달 밟는 거. 어필이니까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햇빛 안 나오는데 바람 쐬니까 좀 시원한 정도예요. 추운 정도는 아니고 시원한 정도 느낌. 예. 이 정도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에 물렸나봐요. 여기 뒤에 간지러워. 약간 이제 약을 바르고 나와야 되나? 여기 굴다리 밑에는 여름에도 아주 시원할 것 같아요. 그늘이 져서. 원정리 가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 오셨던 분은 미니벨로인데 전기자전거는 아닙니다. 제 것도 배터리가 그렇게 크게 안 보여서 전기자전거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미니벨로 같이 생겼어. 근데 배터리가 너무 작아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하지. 배터리 하나 매달고 다니면 되니까. 자, 이제 어필이 나왔습니다. 어필 뭐 나와봤자지 뭐. 아주 샤방샤방하게 올라가요. 어필도. 이 오토바이 통행금지라고 적혀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예, 오토바이를 탔으면 제가 이런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자전거니까 이렇게 느끼고, 또 여기도 킥보드도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동 킥보드. 그거는 뭐 100%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기의 힘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거는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을 본 적도 없고, 정확한 건 저도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전동 킥보드도 미성년자가 타면 안 되죠, 법적 해석으로는.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들어간 이런 동력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전동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전기 자전거에서 파스라는 거, 먼저 번에 설명드렸지만 페달을 밟아야지 전기 힘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탈 수 있고 누구나 탈 수 있지만 100% 이제 트로틀, 핸들만 잡아갖고 갈 수 있게 되는 자전거는 사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트로틀만 갖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전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게
저거는 이제 거의 자토바입니다. 자토바이. 예. 자전거처럼 생겼지만 거의 오토바이급. 예. 음악도 틀으시고 배터리도 충분하니까 바퀴도 오토바이 사이즈 바퀴고. 오늘은 먼지방에 왔다 이제 원정리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아까 왔던 길인데 똑같은 길 말고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이쪽으로 빠져. 먼지방 여기 공사하더니 공사 다 끝났어요. 예. 먼지방 왔을 때 여기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비포장으로. 근데 지금 아스팔트 다 깔아놨네요. 자, 먼지방 왔던 두물머리 기도원 여기 지나서 먼지방 이 왼쪽 길로 갔었죠. 예. 오늘도 이쪽으로 가볼까? 예. 오늘도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논밭뷰를. 좋아요, 좋아. 논길로 다니면 왜 이렇게 좋지? 시골 다니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이따 저녁에는 비가 온다 그러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 장모님 모시고 뭐 먹으러 갈까 궁리 중에 있습니다. 장모님이 워낙 잘 드시긴 워낙 잘 드셔. 예. 안 드시는 게 없어요. 한국 음식, 서양 음식 구분 안 하고 다 잘 드십니다. 우리 장모님은 파스타도 잘 드시고 진짜 좀 세련되신 것 같아요. 스테이크도 잘 드시고 타코 같은 거 애들은 또 되게 좋아하셔. 예. 이는 틀리신데 타코를 잘 드셔요. 파히타도 잘 드시고 짜장면도 잘 드시고 조만간 이제 짬뽕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 그럼 또 놀라겠지. 우리 노서방이 또 이런 짬뽕도 할 줄 아냐. 놀라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연세 드시고 드시는 게 많이 입이 이렇게 좀 짧으셔갖고 드시는 것도 가리시고 뭐 많이 못 드시고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그것도 좀 마음이 안 좋죠. 많이 드시면 좋겠는데 근데 뭐 하여튼 사드리면 잘 드셔. 예. 사드리든 해드리든 잘 드셔 우리 장모님은. 예. 됐어 안 먹어 뭐 살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잘 드셔 우리 장모님은. 여기에 카이막. 예. 여기 터키 음식 판단지. 뜬금없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카이막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가 한 칸 남았다. 이제 한 칸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집까지는 딱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충전시켜 놓을 것 같아요. 뒤에 차 오네요. 소리가 들립니다. 시골이라서 양보심이 좋아. 멀찌감치 비껴서 이렇게 추월해가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확실히. 그래서 여유가 없으면 빵빵 대고 길 막히니까 또 빵빵 대고 왜 자전거가 또 길에 나왔냐 또 빵빵 대고 서로 이제 감정 상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럴 게 없잖아요. 경운기도 지나가고 경운기 지나가면 또 비껴가고 또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먼지방에 왔던 데죠. 리치빌리지. 예. 부자들만 사는 거 아닌가. 여기는 석봉리입니다. 석봉. 예, 석봉길. 한석봉? 석봉? 이쪽으로 하면 이제 원정리죠. 원정리. 그때 그 미군 장교들 많이 산다는 동네. 여기는 좀 집들 모던 집들 예, 이런 것들이 미군 장교들한테 렌트 주는 집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좋은 게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주차장 찾고 헤매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다 주차장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국 아파트는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할까 생각하는데 그걸 해놓으면 또 주차장도 투기가 될 것 같아. 왜냐면 서로 그냥 좋은 주차장 자리 않겠다고 막 투기를 하지 않겠어요. 뭐 주차장도 웃돈 내고 팔고 뭐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아니면 또 주민 간에서 싸움도 생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아파트 보면 이제 세대당 주차장 숫자를 갖다가 적어 놓습니다. 저희 장모님 있는 데는 1.06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조금 더 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GS25죠.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날파리가 붙기 시작하네. 그럼 또 저희 큰차남이 하던 식당 앞을 지나가고 저희 집이 있는데 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주차장이 서울 같은 데 요즘에는 뭐 2.5대, 3대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당 차 2대 있는 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1.06이면 한 집당 한 대 이상 주차장은 있다는 얘기인데 2대, 3대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자라. 그나마 장모님 있는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데인데, 옛날에 지었던 한 2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는 그때는 차 보급률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기도 안 하네. 하루 별씩 문을 닫았네 여기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 지었던 때는 뭐 세대당 주차장 하나, 그러니까 300세대 살면 주차장 300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막 주차 대란이지. 거기는 저녁 때 늦게 나오면 차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장모님 있는 데는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연세 드신 분들 세대가 많이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차장도 이제 차를 갖다 안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대신에 인구가 주니까 버스도 자꾸 줄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한국도 그 무인 택시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차가 와요. 여기 밤나무가 있나 보다. 밤나무 특유의 냄새 있죠. 예. 밤나무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여기 골목 먼지번에 갔던 길이네. 예. 동굴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브레이크가 잘 되나 안 되나, 예, 그거 확인도 할 겸, 예, 브레이크는 아주 잘 돼요. 예, 소리가 지금 뒷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안 나죠? 예. 앞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끼익 소리 전혀 안 나. 하도 안 납니다. 아주 깔끔해졌어요. 어저께 퐁퐁으로 닦고 나서. 그리고 짬뽕면 하고, 예, 삼각김밥 갖고 와서 아주 맛있게 피크닉 라이딩 하고 들어갑니다. 주말 동안 제가 뭐 만든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스페이스X IPO도 금요일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환율이 또 장난 아니죠. 예, 1560원. 예, 그렇게 지금 중간 환율이 1560원이에요. 미쳤어. 1560원이고 바꾸는 것도 지금 1540원을 넘게 줍니다. 파는 거는 16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예. 지금 달러를 살려면 한국에서 1600원을 줘야지 1달러 삽니다. 달러를 한국 돈을 팔면 한 1440원 정도 줍니다. 지금 중간 가격이 1560원인데 너무 가격이 변동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미군 부대 앞에 환전소가 문을 안 열어요. 요즘에. 예. 그렇죠. 이 집사람도 그렇고 2번 허탕 쳤다고 합니다. 환전소가 문을 안 열어갖고. 저도 ATM으로 돈을 뽑았어요. 근데 ATM 돈 뽑았어도 환율이 지금 이 환율로 쳐주니까 꽤 괜찮아요. 예. 꽤 괜찮고 뭐 적당히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괜찮습니다. 환율이. 예. 자, 길을 또 제대로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돈 바꾸는 거 관심도 많아갖고 일요일 날 또 영상 나오는 거는 또 부동산, 예, 한국에서 부동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 얘기 하는 거를 또 올렸는데, 요즘에 1600원이 된다는데 진짜 1600원 될 것 같아요. 더 될지도 모르지. 1700원이 될지 1800원이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한국에 집 살 때 훨씬 부담이 적겠죠. 저희 장모님 집도 이제는 뭐 15만 불이면 아주 편하게, 15만 불도 안 들어가지, 한 14만 불? 예. 이 정도면 집을 사죠. 장모님 동네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저거보다 비싼 아파트는 하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커요. 예. 평수로 80평,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한 6억, 8억? 예, 이 정도 사이를 하는데, 그 아파트 말고 여기는 국민평수 33평짜리 기준으로 해갖고 장모님 사는 아파트가 제일 거의 비싼 편이에요. 한 2억 1000, 2억 2000. 그 앞에 있는 아파트도 그거보다 조금 가격 내린 게 있고, 그 앞에 조금 작은 게 평수가 있어요. 한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한 1억 6천, 1억 7천 이 정도 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뭐 10만 불이면 아파트 사요. 이 동네는 10만 불에서부터 15만 불이면 아파트 삽니다. 15만 불짜리면 괜찮은 아파트예요. 33평이면 한국에서 중간치는 가는 아파트거든. 근데 요즘에 한국에 집을 살까 하는 고민도 많은데, 막상 집 사는 거 말고도 세금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저도 그냥 하나 사놓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가격이 싸니까. 하나 사놓으면 한국 나오면 언제든지 편하게 쓰고, 한국은 또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거든. 집 관리비가 한 달에 한 20몇만 원? 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총 들어간 돈이 20몇만 원.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 텍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보유세, 한국에서 보유세라고 하죠. 그게 한 1년에 20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안 되죠. 프로퍼티 텍스가 1년에 한 100몇 불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집을 2채, 3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는 종합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죠. 예, 종부세라는 거. 그래서 집이 많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근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진짜 적어요, 한국은. 그런 게 뭐 한국에 하나 사놓으면 나쁘지 않을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런 집 같은 거 사놓으면 편하긴 편할 것 같은데, 예, 이런 집은 지금 미군들한테 파니까 오버프라이스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그냥 한 4억, 한 4억 5천 이 정도면 밸류 것 같은데 뭐 6억씩 받으려고 해요. 근데 조금 지은 지 돼갖고 미군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단독주택은 뭐 좀 싼 것도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한 4억짜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진 거는 6억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살면 좋죠. 옆에 뭐 미군들 옆에 있으면 뭐 완전 미국 같은 느낌도 들고 서로 인사 나누고 뭐 부담도 없고, 이런 같은 거는 꽤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데 좀 잘 찾아보면 괜찮은 집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살면 좋은 게 주차장 스트레스가 없어. 내 집 주차장 내 개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스트레스 없다는 게 그게 제일 큰 거 아닌가. 근데 여기가 또 나쁜 거는 또 인프라가 별로 없죠. 뭐 아까 CU 같은 거 하나 있고, 근데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아파트 단지 앞에는 가게들이 많죠. 걸어서 갈 수 있는 데서 식당들도 한 20개 있고 술집도 몇 개 있고, 네, 뭐 세탁소니 뭐 편의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네, 물건 살 수 있는 가게도 있고, 이런 게 좀 편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지는 않아요. 편의점 정도 하나, 예, 이렇게 좀 있는 데라서 그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이런 데 위층 살았으면 좋겠어요. 옥상. 얼마나 좋아. 옥상 가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아니, 이런 집도 여기에 바베큐 그릴 있잖아. 그 옆에. 완전 미국식이야. 한국은 아쉬운 거, 내 집 그라지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라지에서 뭘 뚝딱뚝딱 하고 싶은데 그라지가 없어. 이건 미군들 사는데도 그라지가 없어요. 먼지번 어떤 분이 글 적어주셨는데, 아마 한국은 그라지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라지가 없는 이유가 그 뭐다 건폐율, 예, 이런 것 때문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먼지번에 한번 와봤던 곳인데, 이왕 가는 김에, 예, 조금 동네 길로 해갖고, 트랙터가 있다. 트랙터인데 지나갈 수 있을까? 길이 좁으니까 트랙터가 거의 다 막고 지나가요. 저기 농작물 이렇게 하시는 트랙터가 여기 있구나. 네. 잠깐 지나갈게요. 맞습니다. 네, 알려드려야지 내가 있는 거는. 또 소리도 커갖고 안 들리거든. 그래도 뒤에 딱 보시고, 예, 바로 또 센스 있게 옆으로 싹 비켜주십니다. 인심 좋아. 여기 진짜 시골 같죠. 텃밭. 저는 마음 같으면 솔직히 이런데 살아도 살아라고. 이런데 집은 더 싸, 솔직히. 이런데 집은 1억도 안 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기겁을 하지. 이런데 산다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단독주택 사는 게 왜 무서운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하여튼 무섭대, 저희 집사람. 먼저 번에 여기 봤어요. 내려가면서 끽끽 소리 나갖고 주변 집들한테 되게 미안했었는데, 오늘은 브레이크 소리 안 나니까 너무 좋아. 자, 이 골목으로 아주 편하게 왔어요. 로터리인데 차가 없어. 슬렁슬렁 슬렁슬렁 자꾸 또 내려가요. 이제 동네 들어오니까 조용조용합니다. 이제 저 안에 들어가는데 맨날 똑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또 오늘 마실 라이딩, 오늘은 피크닉 라이딩인데 피크닉 라이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맛있게 짬뽕라면을 먹고 피크닉 라이딩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